안녕하십니까. 시노펙스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리서치 3팀 박승재입니다. 시노펙스는 나노기술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FPCB 생산과 멤브레인 필터 및 수처리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 퍼는 25배이며 주요 주주로는 모여사 시노텍스가 있습니다. 멤브레인은 특정 기체나 액체만 통과시키거나 차단하는 섬유막이며 FPCB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뜻으로 구부러지는 반도체 기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당 기업은 테마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량주 투자 동아리에 테마주를 가져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업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야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량한 기업보다 싼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우량주와 건실한 테마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고민해봤고, 저는 그 차이가 투자 기간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자 동아리 특성상 회원이 계속 졸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3년을 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저평가된 우량주를 들고 오는 것보다는 투자 기간을 1에서 2년으로 잡는 주도 테마 맞추기가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성격이 강한 해당 기업을 가져왔고, 투자 기간이 1, 2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3년만 해왔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기업 산업 분석입니다. 시노펙스의 최대 주주는 시노텍스로 수처리 설비 및 마스크 제조,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시노텍스는 비상장 회사로 위에 4명이 합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은 모두 비상장입니다. FPCB 생산은 주로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며 멤브레인 필터 설계 및 생산은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에서는 부품과 완제품을 판매합니다. FPCB와 멤브레인 필터 모두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입니다. FPCB 사업은 매출의 80%를 차지하며 주요 생산 품목은 휴대폰 부품입니다. FPCB의 주요 수요는 휴대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며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으로 차량 전장부품 시장도 공략 중입니다. FPCB 시장은 신규 진입 장벽이 높고 대체재 위협이 높지 않은 산업으로 단기간에 매출이 크게 꺾일 위험이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FPCB의 전방 산업은 반도체, 전자기기, 자동차 산업입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폴더블 및 5G 스마트폰 교체 수요와 최근 차량의 전장화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FPCB 수요가 증가 중인 것을 고려하면 시장의 상방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 또한 스마트폰 부품 시장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FPCB는 배터리 모듈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으로 시장 규모도 2020년 900만 대에서 2025년 2천만 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다음은 멤브레인 필터를 설계, 제조하는 여과기술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중 반도체 CMP 필터는 동사가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공장에 사용되는 부품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공정 과정을 추측할 수 있어 삼성전자 측에만 납품하도록 계약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혈액 분석용 멤브레인은 지난 코로나 때 혈장 치료제 임상 시험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그때 테마의 재료가 된 부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천연자원 등 향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따라서 여과기술 산업은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고 미래 친환경 산업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PTFE는 흔히 고어텍스로 불리는 소재로 필터 한 개당 1천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동사는 독일, 일본에 이은 나노급 EPTFE 생산 설비를 자체 기술로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고 EPTFE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간 약 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여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슴막 및 고분자 전해질막 시장은 2030년 약 1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혈액투석기 국산화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국책과제로 이뤄냈습니다. 국내 혈액투석기 및 소모품 수입은 연간 약 1조 8천억 원으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나 이번 성과로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산화를 통해 수입품 대비 최소 10%는 싸게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2년에 혈액 진단 및 혈액암 세포 분석 시스템 국책과제도 땄는데 개발 기간이 23년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올해 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이번 성과를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의 폐수 처리 설비 분야 3연속 수주를 이뤄냈습니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동발 저가 수주가 영업 손실로 이뤄져 아시아 담수화 시장 공략으로 전략을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시노펙스도 아시아 담수화 시장으로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18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2022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적자가 나왔지만 21년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동사가 영위 중인 산업의 시장은 매년 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최근 대만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을 고려하면 시장의 성장률은 최대 26%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은 즉 동사의 매출 상방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결 대상 회사 자산 비중의 대부분이 베트남 공장이고 여기서 매출 대부분이 발생합니다. 위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시노펙스 바이오 필터의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괄손익은 4년 새 1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기업 분석에 자플래닛 리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내부자들이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회사를 정성적으로 평가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인 데이터와 다르게 사내 분위기, 성장성, 산업 특성을 정성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다른 차원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플래닛 기업 리뷰를 요약하자면 삼성전자라는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여가 시스템 산업 진입에 성공했고 임원진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시도하는 회사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급여가 적다는 단점도 있었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퇴사율을 조회하니 20% 이내로 낮은 인건비로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합 분석입니다. 모 회사가 필터 회사인 것과 최근 연구 개발이 필터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반도체에서 여과기술 솔루션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FPCB 생산에 수처리, 필터 역량이 융합되어 타사 대비 품질과 원가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 분석입니다. 동사의 주가 그래프는 2017년부터 저점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 분야 확장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이한 점은 동사의 모회사 업종이 계속 바뀌었는데 임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임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아다니며 트렌디한 업종으로 사업 방향을 계속 변경하는 게 그 원인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크게 두 개의 파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 파동은 2017년 7월입니다. 해당 시기는 베트남 FPCB 공장 인수와 수소차 테마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2018년 휴대폰 시장의 부진으로 매출이 줄어 5,500원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쭉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파동은 2020년 7월입니다. 해당 시기는 코로나 혈장 치료제 테마로 묶어 주가가 크게 상승한 시기입니다. 이 밖에도 수소연료전지, 수돗물 유충, 원전 오염수 등 다양한 테마가 얽혀 6,700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적자가 발생해 고점 이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주가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시기의 뉴스를 찾아보면 3분기 실적 발표와 아리수 생산용 필터 공급 뉴스가 나옵니다. 둘 다 긍정적인 소식인 건 맞지만 주가를 크게 올릴 재료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내부자 소식으로 매수가 진행되어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점을 높여가는 박스권이긴 한데 일정 주기마다 강한 파동의 운동을 가져가면 2017년 7월, 2020년 7월, 그리고 2023년 7월, 올해 7월이 급등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시노펙스의 메인 테마는 원전 방류수 테마입니다. 동사는 원자력 폐수에서 물과 우라늄을 분리하는 필터를 생산하는 이력이 있고 특히 올해 10월 재보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때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면 당사의 주가 역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 해당 재료만으로는 전고점 돌파가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매크로 테마입니다. 현재 한전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 전력난으로 전력 생산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펙에서는 원유 가격이 70불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컨트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EU 텍소노미로 인해 앞으로의 친환경 사업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이후 테마는 에너지와 친환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고 역사적으로 정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뿌리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경기 활성화 정책 중 친환경은 국민 모두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 높은 테마이며 태양광은 전 정권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원자력, 수소, 탄소 저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사의 산업용 고성능 필터 설계, 제조 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또한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군은 원자력, 수소, 탄소 저감 중 어떤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테마를 타고 날아올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세미나 때 질문한 내용 중 삼성전자 퍼가 8인데 부품 기업으로서 해당 퍼가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 역시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퍼 25라는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멀티플의 근거로 동사는 반도체 생산에서 여과기술 전문 기업으로 전환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수처리, 정화업종에서 퍼 25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종합 수처리 기업을 찾기 어려워 해외 쪽을 찾아봤는데 이콜랩과 자일럼이 있고 두 기업 모두 43, 50이라는 상당히 높은 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 전환으로 인해 저는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투자 포인트 1, 2와 혈액 투석기 시장 진입으로 인해 동사가 주목받으면 가치평가가 새로 이루어질 것이고, 종합 여과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이 발견되면 높은 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크로 상황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끝나가지만 금리 인하는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선불은 금리 인하는 CPI 재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1, 2년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동사의 현재 유동자산과 현금 흐름은 근 7년간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마이너스 90억까지 적자를 봤는데 현재 현금만 300억 보유 중이며 유동자산을 다 합치면 940억, 즉 적자 1, 2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 포인트 1, 2 테마가 오지 않으면 실적이 오를 때까지 존버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리스크입니다. 가장 큰 투자 리스크는 변동성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등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고 동사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베트남 동화와 미국 달러화는 원화 기준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환손실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침체를 버티거나 혹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점유율 확대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탈베트남 정책으로 인해 FPCB 매출 상방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동사가 전기차 FPCB 분야도 공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보고서 핵심 감사사항 중 전환사채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과거 지속적인 사채 발행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현재 전환사채 규모는 시총의 2.7% 규모로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앞으로 또 사채를 찍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현재 현금이 충분하고 모회사에서 장내 매수로 지분을 계속 늘리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전환사채 발행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일단 사업보고서에 있는 수주잔고부터 추정했습니다. 납기 일자가 영업기밀이라 뉴스를 검색하며 납기일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잔고를 추정했고 11개의 계약 중 10개의 계약의 잔고를 추정해 예상 매출에 반영했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원래 하던 거 곱하기 성장률 더하기 새로 할 거 더하기 계획된 거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FPCB 사업 매출은 2022년 매출의 성장률을 10% 곱해 계산했습니다. 멤브레인 필터 산업은 시장 성장률을 18%로 잡고 혈액투석기 시장 진입으로 인한 매출과 수주잔고, 계약사항 매출을 더해 구했습니다. 중요하게 볼 점은 혈액투석기 시장 진입이라 생각하는데 2024년부터 독자 공급 계약이 종료되어 혈액투석기 독자 판매가 가능해 이로 인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국내 혈액투석기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1년 혈액투석에 2조 7천억 원이 소모되었다 합니다. 혈액투석기는 대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위와 같이 나오고 매출 성장률은 13%, 18%, 16%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을 위해 예상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계산해 봤는데 매출 원가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 원가 비중이 작아지는 특성이 있어 예상치로 81%를 줬습니다. 판관비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 비중이 작아지는 특성이 있어 예상치로 13.5, 13.5, 13%를 줬습니다. 그래서 구한 영업이익 성장률은 18%, 18%, 26%입니다. 금융손익은 이자의 영향을 받아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지출도 감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타 영업이익은 주로 환율의 영향을 받는데 경기가 살아나며 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손실이 증가한다 가정했습니다. 종속기업 관련 손익은 적자난 자회사를 청산한 손익인데 중국의 자회사가 적자 상태이긴 하지만 동사와 업종이 동일해 3년 안에는 청산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법인세는 과세 표준을 적용했습니다. 종합 수처리 기업 퍼는 40 이상이지만
2025년에도 FP12의 매출이 70% 이상이라 퍼40을 온전히 주기는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사 업종인 피코그램 퍼30을 가져와 타겟 퍼를 설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는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올해 상승 여력이 너무 낮지 않은가 할 수도 있는데 사업 보고서에 나온 매출 분류가 상세하지 않아 예상 매출 정확도가 낮고 동사의 메인 투자 포인트는 실적을 통한 주가 상승보다 실적으로 주가의 하방을 막고 테마를 이용해 높은 펄을 바라고 단기간에 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나 거시적인 상황으로 보나 올해의 상방은 아직도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하고 위의 목표 주가는 주가의 하방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투자 전략은 내년 3월 안에 테마가 온다면 그때 팔고 테마가 오지 않는다면 2024년은 혈액투석기 시장 진입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오르니까 실적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